안녕하세요. 제2의 풍수TV입니다. 오늘 방송할 제2의 성공과 부를 부르는 풍수 비법은 건강을 부르는 안방의 침대 놓기입니다. 그동안 악몽을 꾸며 불면증에 시달려 왔거나 간절히 꿀잠을 자고 싶었거나 또는 안방에 어느 위치에 침대를 놓을까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풍수에 맞는 좋은 침대 위치를 쉽게 알려드립니다. 이 방법을 따라하게 되면 좋은 잠자리를 얻는 놀라운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걱정해왔고 질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치매까지도 절묘하게 피할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안방에 침대를 놓을까를 알아보기 전 저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합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지요. 그러므로 사람의 몸에 생겨나는 병들은 대개 음식의 원인이 있으니 어떤 음식을 먹고 사냐에 따라서 건강에는 큰 차이를 보일 겁니다. 우리 속담에 밥은 막 먹고 잠은 가려서 자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편식은 음식에 대한 기호가 강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는 식습관인데요. 문제가 많습니다. 편식을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에 결핍이 생기고 또 한 영양소에 과잉이 생겨나니 건강이 나빠지겠지요. 고로 음식은 이것저것 골고루 먹어야 건강에 이롭습니다. 하지만 잠은 어떨까요? 사람은 기가 안정된 장소에서 잠을 자야 건강하니 잠자리만큼은 가려서 자야 건강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리적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가사 상태에서 7, 8시간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자야 몸과 마음의 피로가 풀리고 활력도 되찾기 때문이죠. 만약 선잠을 자거나 가해에 눌려 고통을 받으며 자거나 또는 악몽에 시달리게 되면 몸에 피로가 쌓이고 그것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병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요. 그래서 잠은 가려서 자라 라는 참뜻은 외박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방 안에도 좋고 나쁜 잠자리가 따로 있으니 방 안에서 어느 위치에 뭐를 두고 잠을 자야 좋은 기를 받아서 건강하고 행운이 트이는가를 걱정해서 한 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잠자리는 어려서부터 살아온 고향집의 자기 방인데요. 이유는 고향집의 땅 기운과 사람의 몸 기운이 서로 조화롭게 유지되면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떠나면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은 타지에서 첫날 밤은 잠을 깊게 자기가 어렵습니다.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눈은 멀뚱멀뚱하고요. 억지로 잠을 청해도 온갖 생각들이 머리에서 빙빙 돌기도 하지요. 이유는 잠자리가 바뀌니 변화된 환경에 정신이 불안해지고 신체도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풋잠이 들지만 이내 선잠으로 깨어나고요. 몸은 이만저만 찌뿌둥한 것이 아닙니다. 지하철을 타면 보는 광경이지만 의자에 앉자 한 정거장도 가기 전에 코를 골며 깊은 잠에 자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들은 어디까지나 특별하고 별난 사람이겠지요. 세상살이가 억수로 편해 보여서 부럽기까지 합니다. 주택은 먹고 생활하고 잠을 자는 것이 주된 역할이니 취침 공간, 생활 공간, 가사 공간 등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 부부가 잠을 자는 안방입니다. 풍수 경전인 양택삼여에서도 안방을 주인주라 언급하며 주택 내에서 가장 높고 큰 곳, 즉 고대한 곳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안방은 안전하고 조용하고 남에게 침범을 받지 않는 공간에 배치를 해야 합니다. 앞쪽보다는 안쪽에, 현관에서 곧바로 바라보이는 방보다는 앞이 막혀서 돌아가는 방이 좋습니다. 현대는 소음, 공해, 조명 등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문이나 현관 가까이에 안방을 두거나 또는 현관문을 열고서 곧바로 들어올 수 있는 곳에 두게 되면 위태롭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당 안방의 문설주 위에
발이나 차양을 설치해 외부의 살기를 차단하거나 아예 안방문을 닫아놓고 생활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현관에 중문이 설치되어 있다면 항상 중문을 닫고서 생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전국적으로 풍수 강연을 다니는데요. 풍수지리는 자연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우리 조상님들이 생활 속에서 터득한 생활의 지혜로서 현대인들에게도 유익한 생활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강연 테마이지요. 강연을 하면서 제가 어느 할머니께 물어봅니다. 할머니, 현재 살고 계시는 집에서 몇 년이나 사셨습니까? 시집 올 때부터 살았어요. 그 다음 몇 년 정도 됐죠? 한 5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무시는 방에서 몇 년 동안 주무셨습니까? 시집 올 때부터 그 방에서 잤어요. 그렇다면은 그 방 안에서 요를 깔고 자는 위치와 방향이 있었을 텐데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도 시집 올 때부터 그대로인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사 올 때 한 번 설치한 침대 위치와 방향을 그 집에 사는 동안 고집스럽게 바꾸지 않고서 생활합니다. 하지만 이런 잠자리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사를 할 때 침대를 방 안에 들여놓으면서 인부가 물어봅니다. 사모님, 침대를 어떻게 놓아드릴까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설치하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하고 내 생각에는 이쪽으로 침대 머리를 두면 어떨까요? 이쪽이 좀 밝아 보이는데요. 라고 대답하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라고 침대 위치를 인부의 생각에 맡겨버리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막 살자는 것입니다. 어느 뒤에 침대를 두고 잠을 자냐에 따라서 건강과 행운이 크게 달라지니 절대 가볍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침대 위치란 침대 위쪽, 중간, 아래쪽 중 머리를 두고 잠을 자는 머리 쪽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방문을 통해 들어온 기가 코를 통해서 사람 몸 안으로 들어오니 머리 위치에 따라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기가 좋고 나쁨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풍수를 안다면은 풍수 나침판인 이 패처를 가지고서 방 안에서 기가 좋은 위치를 스스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를 몰라도 쉽게 침대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방에서 좋은 침대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흉한 위치를 피하는 것과 같은 말인데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작스레 죽었을 경우 급사를 맞았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현대 의학으로 보아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급살은 사람이 빠르고 찬 바람의 기운을 맞아 몸에 마비가 생겨나서 사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방에 침대를 놓을 때면은 급살을 맞는 위치에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데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거실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안방 문을 반쯤 열고 거실에 서서 안방 안을 들여다봅니다. 이때 반쯤 열려진 안방문을 통해서 침대를 봤을 때에 침대의 머리 쪽 위치가 보인다고 하면은 그 침대는 살을 받는 위치로서 침대 위치가 매우 흉합니다. 하지만 머리 쪽 위치는 보이지 않고 침대의 중간이나 다리 쪽이 보인다면은 살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그림을 보면서 건강을 부르는 안방에 침대 놓기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1번의 사례를 보지요. 아마 그림처럼 설계된 안방의 공간이라면 많은 집들이 1번처럼 침대를 설치할 것입니다. 과연 좋은 잠자리일까요? 우선 거실에 서서 안방 문을 반쯤 열고 안방 안을 들여다봤을 적에 1번 침대는 침대 머리뿐만 아니라 중간, 다리 쪽 모두가 한눈에 쏘아 보입니다. 가장 나쁜 침대 위치로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바위에 눌려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니 오래되면 병이 생길 수 있는 나쁜 침대 위치입니다. 그럼 2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침대 머리를 발코니 쪽으로 두었는데요. 이 역시 문제가 큽니다.
침실은 약간 어두워야 귀가 안정되어 숙면을 취할 수 있는데 발코니 쪽은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밝음이 너무 지나칩니다. 잠을 잘 때면 창문 쪽에 두꺼운 커튼을 쳐야 숙면이 가능한데요. 또 다른 문제점은 안방문을 반쯤 열고 안방 안을 들여다봤을 때에 이 역시 침대 머리뿐만 아니라 침대의 중간과 다리 쪽까지 한눈에 바라다 보이죠. 역시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리는 나쁜 침대 이치입니다. 3번 사례는 침대 머리를 방문 쪽으로 두었는데요. 이 역시 문제가 매우 크네요. 안방문을 반쯤 연 뒤 안방을 들여다보았을 적에 3번 침대는 침대 머리가 가장 가깝게 보이니 방문을 통해 들어온 살기가 아무런 증오 없이 직접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불안한 기운이 늘 침대에 머무니 꿀잠을 자기는 아예 틀린 침대 위치입니다. 4번의 사례는 침대 머리가 방문과 가까우나 방문을 열고 방 안쪽을 들여다봤을 적에 방문에 가려져서 침대의 머리 쪽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침대의 중간과 다리 쪽은 보이겠지요. 하지만 다리 쪽과 중간 부분이 보이는 것은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문에 가려서 침대 머리가 보이지 않는 4번의 침대 위치는 흉한 기운이 차폐되어서 숙면을 취하기가 아주 좋은 침대 위치입니다. 잠자리가 사람의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좋은 잠자리가 따로 있고 잠은 자리를 가려서 자야 보다 좋은 기를 받아서 건강과 행운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살지는 않았나요? 악몽을 꾸며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거나 안방에 어느 위치에 침대를 놓아야 좋은가를 고민하는 분들은 오늘 방송에서 알려준 풍수 비법을 꼭 따라해 보십시오. 반드시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풍수를 실천했다고 해서 손해볼 것은 없지요. 기껏해야 침대를 이곳저곳으로 옮겨놓고 잔 수고뿐입니다. 그렇지만 풍수가 맞는다면 그에 따라서 찾아오는 행운과 건강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죠. 내 것입니다. 제 풍수TV 제3회 성공과 부를 부르는 풍수 비법은 영화 명당에 관한 맛깔나는 풍수 해설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명당 보셨나요? 줄거리는 땅의 기운을 점쳐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천재지간 박재상과 왕이 될 수 있는 천하명당을 차지하려는 장동균 씨와 흥성훈의 암투를 그린 영화인데요. 박재상의 역을 맡은 조승우의 강렬한 연기가 영화를 관람한 후에도 오랫동안 뇌리에 남아있지요. 전문가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풍수와 관련된 장면들을 맛깔스럽게 해설해드리고자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